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1조 5천 부도 터졌다. 헬리오시티 마이너스 46% 아수라장. 서울 인기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공동 추락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둔촌주공은 마이너스 50% 하락과 헬리오시티 마이너스 46%, 올림픽 선수촌 마이너스 64%, 음마아파트 마이너스 57%, 압구정 신현대 마이너스 42%, 리센츠 마이너스 40%나 대폭락한 상황입니다. 또한 둔촌주공은 5대 은행이 최대 1조 7,500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개인 신용불량자들이 부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갭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입주 대란으로 계약 포기, 파산, 경매에 내몰립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시지입니까?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끊이지 않는 둔촌주공의 문제점이네요. 자, 둔촌주공 1.5조, 즉 1조 5천억입니다. 부도가 터졌다. 헬리오시티 마이너스 46% 아수라장. 정말 이 매매가도 떨어졌지만요, 전세가는 완전 반토막이네요. 지금 둔촌주공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줍줍의 계절이 올까요? 둔촌주공과 인근 부동산 폭락 펄펄 끓었는데 집값 반토막 비명, 전세마저 하락 1위. 지금 아이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계속 뽑고 있습니다. 대폭락 34평 기준으로 먼저 둔촌주공하고 헬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둔촌주공 50% 하락, 정상 15억, 이게 7.5억으로. 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입주했기 때문에 예전에 고점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 시세 봤을 때 정상적으로 15억은 돼야 하는데 지금 7억 초반이에요. 헬리오시티 46%나 추락했습니다. 자, 15억 8천, 이게 8억 4천, 25년 1월 4일자 다 지금 최근 기준이에요. 고도 롯데캐슬 42%, 10억이 5.8억. 올림픽 선수촌 선수 기자촌 보면, 또 음마아파트를 보면,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64%. 와, 아직 재건축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6.9억이나 갔던 게 6억이에요 25년 1월 4일자 기준. 이거 얼마 떨어진 겁니까? 10억이 떨어졌는데 64%. 음마아파트도 57% 하락, 12.2억이 5.25억. 신현대, 압구정 신현대 42% 하락, 14억이 8억, 36평짜리. 자, 그런데 그러면 오래된 것만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준신축. 자,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도 볼까요? 리센츠 40%나 추락을 했어요. 17억 5천이 10억 5천. 그 다음에 트리지움 39%, 15억 5천이 9억 4천. 파크리오 40%, 15억 9천이 9억 4천.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 보실래요? 자, 그렇다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헬리오시티, 리센츠 반토막 지금 대충 났는데 이거 근거 자료를 보여줘라.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지금 7억 2천 나와 있잖아요. 7억 6천, 7억 6천. 지금 매물들이 많습니다. 30평대가 아우 이거 말이 되나요? 자, 헬리오시티 보실래요? 헬리오시티는 22년 많이 올라왔을 때 15.9억, 거의 16억 근처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졌죠. 여기 최근에 여기 보실래요? 자, 22년에 15억 8천, 그렇죠, 찍었네요. 여기 위에 거.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거 8억대 거래되고 있네요. 8억대. 리센츠 보실래요? 여기 거의 17억 찍었습니다. 17억, 거의 6천까지 찍은 것도 있고. 그런데 밑에 여기 추락한 거 보세요. 자, 보시면 17억 6천까지 찍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다 9억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거예요? 자, 둔촌주공 대출 폭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은행들이 작년에 오버슈팅, 즉 지나치게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그 이제 페널티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올해에도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둔촌주공은 지금 3조, 4조 정도가 지원이 필요한데 대출 겨우 다 합쳐봤자
자, 1조 6,500 거의 반절 가까이가 지금 대출을 못 받아요. 보실래요? 실수요자 입자, 입주민, 비상, 대출 조이기, 잔금유예 후폭풍 잃어버리면 터집니다. 먼저 둔촌주공 5대 은행이 1조 7,500이에요. 둔촌주공 최대 3조 원 규모의 대출 수요. 왜? 지금 1만 가구가 넘잖아요. 잔금 대출 2032세대 5대 은행 1조 7,000 와, 정말 2032세대 이제 12,032세대인데 5대 은행에 각 다 합쳐가지고 1조 7,500 이것도 확대한 거예요. 이거 대출해줘도 모자라요 지금. 은행들 경쟁적 부실 지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막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용이 어떻든 간에 그냥 둔촌주공 많이 뛰었는데 설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리라고. 은행들 경쟁적 부실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실 대출이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부도날 수 있다는 걸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자, 은행별 대출 국민은행 원래 3천억밖에 안 됐는데 6천억까지 한도가 확장됐고 신한은행도 1천억인데 3천억으로 NH농협도 4천억 하나 3천억 자, 우리은행 1,500 즉 5대 은행이 이렇게 1조 7,5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있어요. 근데 잔금 대출의 위험성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 필요액 3조 원 절반은 되네요. 그래도 아무튼 예상이 3조 원인데 돌파할 수 있겠죠. 자, 24년 한도 초과돼 가지고 추가적인 잔금 대출 이것도 억지로 지금 늘어난 거예요. 본인들이 룰을 깬 거죠. 정부가 룰을 깼습니다. 지금 대출 안 해주기로 했으면 안 해줘야지. 왜 둔촌주공이 엄청난 특혜. 추가적인 잔금 대출 이제 이거 안 되면 여기서 못 해주니까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금융권인데 이금융권은 세요. 개인 신용 불량자도 잔금 대출 해주고 결국 다중채무자가 되는 거죠. 부도, 파산,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가는 얼마나 빠졌을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 포함해가지고 집값 폭락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둔촌주공 전용 95m 제곱 입주권 27억이 20억 7억이나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26%예요. 아까 전세가가 다 50%씩 폭락했잖아요. 지금 매매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용 84 입주권 24억 28억으로 6억이나 떨어졌고 마이너스 25%. 전용 109m 입주 얘는 30억이 27억 마이너스 3억 10% 떨어졌네요. 자, 서울 아파트 중에서 많이 몇 개 떨어진 것만 간추려 봤더니 성내동 올림픽 한양 25평 13억이 6억 와 51%. 요즘도 이게 있어요. 고점 대비 빠진 거 13억이 6억 51% 떨어졌어요. 풍납동 동아한가람 34평 14.7억이 10억 30% 떨어졌고요. 오금동 송포 호반베르 39평이 18억에서 13억 28%. 경기도도 볼까요? 자, 동탄역 센트럴 프리저 7.7억 4.4억 43%. 동탄 하우스 더 레이크 자 8.9억이 5억 43%. 화성판도 유보라 10차 6.9억이 3.9억 43%. 최근에 지금 경기도 동탄 얘들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그 전에 돼가지고 하락폭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그대로예요. 거래가 안 됐으면. 자,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 매물 시세 추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추운데 과연 분위기는 어떻냐? 여기 보세요. 작년 1월 달에 2,000건이었던 게 7월 달에 9,000건까지 거래가 됐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거래됐네요. 그러다가 쭉 떨어지더니 작년 말 1,900건, 한 2,000건 정도 지금 너무 이렇게 추락한 거 아니나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물은요. 지금 11월 기준으로 9만 건이에요. 거의 10만 건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만 건 서울만.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량. 자, 최근 뜨끈뜨끈한 뉴스 볼까요? 자, 서울 아파트가 정말 0점 이상까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지금 0이에요. 0. 자, 2주 연속 0%입니다. 중심지는 뛰고 있고 외곽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빨간색 전국도 올랐었는데 지방은 떨어졌지만
지금 마이너스 0.03. 즉 지방은 마이너스 한 0.06.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국 부동산원이고 이건 KB입니다. KB부동산. KB부동산 노란 거 보세요. 수도권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이게 0이에요. 여기가 0.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노란 게. 그 다음에 전국 마이너스 0.04. 수도권은 마이너스 0.03. 5대광역시 마이너스 0.04. 뭡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원 그 다음에 KB부동산 둘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정확도 면에서는 한국 부동산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둔촌주공 입주 포기 매물. 자, 입주 포기할래요.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요. 자금이 부족해요. 자금이. 대출도 문제가 되겠죠. 자본금이 거의 없어요. 계약금만으로도 버티온 거죠. 지금까지 당첨돼가지고. 집값 10억 뛰면 뭐합니까? 갭투자는 가능하나 의무 실거주. 자금 부족해요. 입주 시에 지금부터 아마 한 5개월 동안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이거 입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문제가 안 생겨요. 이제 올해 한 여름부터 문제가 터질 거예요. 입주 시 파산, LH의 매각, 경매. 이제 보세요. 갭투자 부족. 갭투자 해도 자금이 부족해. 또 갭투자도 안 되잖아요. 또 없는 돈 갭투자 전세대출 이것도 전세대출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자, 빌려서 갭투자해도 거주 비용 감당을 못해요. 시간 소요. 돈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 갭투했다가 또 결국은 입주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자 내고 뭐고 하면 뭐 2, 3억은 뛰어야 본전치기 할 것 같은데 하락장 내려가면 빚이 크게 늘어납니다. 혹시라도 폭락하면 분양권 전매 목표 대부분 어차피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 물주 잡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이제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갈아타기. 이제 주로 입주민들은 갈아타기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둔촌주공 돈 없어서 때려친다. 이 제목 많이 보셨죠? 공룡, 둔촌주공 옆집서 계약 포기. 옆집도 포기, 여기도 포기. 아직은 그렇게 포기 없어요. 포기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왜냐?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거의 이게 단지가 커가지고 4, 5개월 지나고 또 좀 지난 다음에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느냐? 딱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조건이 뭐냐? 집값 폭락이에요. 집값이 폭락하면 아마 실거주 의무 바로 폐지되고 뭐 강남 3구 조정지역이네, 투기과열지역이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네. 아무튼 규제라는 규제는 싹 없애겠죠. 근데 지금 이대로 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폐지 안 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죠. 분양 당시 1,400채, 미계약률 65%. 대규모 위달 사태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의무거주 폐지시켰죠. 의무거주 유예로 입주시 대거 이탈. 다 할 것 같더니 이탈. 이때만 해도 얘가 싸 보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뛰었어요. 지금 집값이. 특히 강남 위주로 많이 뛰어가지고 둔촌주공이 그렇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 비싸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입주대란 11월부터 입주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12,032가구. 아마 제가 보기에는 5개월 동안 난리가 날 가능성이 커요. 아비 교환. 그 다음에 입주권 8천여 세대. 농협 집단대출. 이것도 지금 경고까지 받아가면서 결국은 다 허락해 줬잖아요. 금감원에서. 왜? 둔촌주공 무죄승이면 난리 나는데요. 여튼 아수라장이네요. 자금 부족, 파산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매입을 하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 빌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거나. 자, 자칫하면 물린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미래 트렌드가 뭔 줄 아세요?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해도 내 집이 뛴다? 이제 이 생각 버리세요. 예전하고 달라요. 코로나 때처럼 막 개나 거리나 소나 말이나 다 뛰던 시대는 좀 이제 끝났습니다. 왜? 자,
부동산이 올라가도 위험하다. 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래요. 이제는 공급도 너무 많아요. 지금 3기 신도시 여러분들 입주한다고 생각해봐요. 거품 가격, 또 집값이 누가 그래 압구정 너무 비싸다고.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압구정이든 반포든 뭐 거기는 비싼 게 아니에요. 외국도 상위 0.1%, 1% 집값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소득 대비해서 쌉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부자들 편드는 게 아니라 싸다고요. 그럼 뭐가 비싸냐? 서울 평균이 비싸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경기도 지방 평균이 더 비싸요. 국민소득 대비. 서울 집값이 비싼데 왜 경기도 지방이 더 비싸냐? 걔들은 서울 집값의 4분의 1이 정상이라고요. 지금 4분의 1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가격 차이가 팍팍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토막이니까 쟤는 비싸고 얘는 싸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인구 감소, 집값 30% 폭락, 매수 신중해야 하고 지방 아파트 대부분 일부 제외하고 신중, 수도권 외곽, 서울과 실제 거리가 먼 곳들이 위험한 거예요. 인구 감소 이런 지방 거리 먼 곳들 조심하세요. 공급 과잉, 인구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넘쳐납니다. 특히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이 그래요. 수도권이 경기 인천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 3기 신도시 얼마나 많아요. 지방은 산업체 이런데 막 기대감으로 자꾸 혁신도시 기업도시 뭐 도시개발지역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는데 아니 인구도 없는데 왜 자꾸 집을 지어요? 거품 가격. 그런데 문제는 거품 가격이에요. 인구에 비해 산업체가 미비한 모든 곳들 산업체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비서울 지역에서 가격이 높은 모든 곳들은 위험합니다. 지방의 부천, 해운대, 수성, 둔산, 봉천 이런 데가 특히 위험하고요. 싸도 그게 진짜 싼 거냐? 여러분들 지방 군 단위 새 아파트 보세요. 3억해요. 30평대. 그게 싸다고 생각하세요? 해외 시세하고 비교하면 1억 2천이 적당하대요. 1억 2천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억 2천 갖고는 못 지어요. 또 공사비가 올라가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꼬여있는 상태? 서울시 1급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 이 한강을 기점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한강 기점하고 여기 강남, 서초, 용산이 항상 기준이 될 거예요. 앞으로 강남, 서초 특히 강남, 압구정 기준. 그러면 강남, 서초, 성동, 송파, 동작, 용산, 마포 정도가 1군이네요. 1군. 그러면 이제 보라색 2군은 양천, 영등포, 관악, 서대문, 종로, 중구, 성북, 동대문, 광진, 강동이 2군이네요. 3군은 나머지 3군. 본인 사는 곳이 초구라고 여기지 말고 같은 서울이라도 1군 쪽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영등포에 그냥 끝까지 있는 것보다 옆에 용산, 서초, 강남, 성동, 송파 쪽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2025년 부동산 상승과 하락 이거 몇 번 해줬는데 맥만 잡아드릴게요. 상승 확률은 70%입니다. 하락 확률은 30%. 이건 제 생각도 그렇지만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도 그래요. 자, 왜 상승하느냐? 금리가 인하됩니다. 돈을 너무 찍어내죠. 이제 금리 인하는 돈 찍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또 해외 집값, 주가 여튼 계속 뛰고 있어요. 자,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갈 곳은 갑니다. 아무튼 집값 올라간다는 확률이 70%. 주로 어디가 뛰느냐? 수도권, 비수도권, 아파트, 비아파트, 고가, 저가 이렇게 나눠서 수도권하고 아파트하고 고가가 뛴다. 자, 이제 무슨 얘기하느냐? 30%는 하락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집값 거품이 심하고 역시 여기도 양극화를 인정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서울은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지고 이게 거의 유력한 답이네요. 둔천주공 이 귀신 나오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둔천주공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락만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가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번 겨울에 소폭 조정 후에 상승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